한국어 못하면 해고. 카자흐스탄 청년에게 닥친 절체절명의 위기, 무슨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만 토카예프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라는 도시입니다. 천산산맥 자락에 자리 잡은 이곳은 옛 소련 시절부터 중앙아시아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고 26살이 되던 해까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멀고 낯선 동양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이 나오는 것을 보긴 했지만 그것이 제 삶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건설 현장에 한국에서 온 기술진들이 파견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짓고 있던 대형 쇼핑몰의 설계와 시공을 감독하러 온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의 인상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키가 그리 크지 않은 중년의 한국인 한 분이 현장을 둘러보시더니 우리 현지 직원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박상훈이라고 하셨는데 통역사를 통해서이긴 하지만 우리의 작업 환경이나 안전 장비에 대해 세심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박상훈 씨의 일하는 모습을 자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새벽 일찍 현장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머물며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 현지 직원들의 의견도 소중히 들어주신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다른 기술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작업 중에 사소한 실수로 제가 다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상훈 씨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즉시 달려오셔서 안전 점검을 다시 한번 꼼꼼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통역사를 통해 앞으로 더욱 조심하라고 당부해 주셨는데 그 표정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상훈 씨께서 저를 따로 불러서 한국어로 된 작은 수첩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한글로 쓰여진 기초적인 안전 수칙들이 적혀 있었는데 러시아어 번역도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서툰 러시아어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만나본 외국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 기업 관계자들은 현지 직원들을 단순한 노동력 정도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 온 분들은 달랐습니다. 우리를 동등한 협력자로 대해주셨고 작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수첩을 받아든 순간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가 처음에는 그저 복잡한 기호들의 조합으로만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나름의 규칙과 체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작은 수첩에 담긴 배려심이 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저는 그 수첩을 계속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한글로 쓰여진 글자들을 하나하나 따라 써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더 깊은 관심이 생겨났습니다. 며칠 뒤 박상훈 씨께 러시아어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며 기초 한국어 교재 한 권을 구해다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한국어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한국어 교재를 펼쳐놓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가 한국어 단어들을 중얼거리며 외우고 있으면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이마에 손을 대보시곤 했습니다. 열이 나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의 반응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동네 친구인 누르볼라트는 제가 한글을 연습하는 모습을 보더니 큰 소리로 웃어댔습니다. 그는 한국어 같은 것을 배워서 무엇 하느냐며 차라도 러시아어나 영어를 제대로 배우는 것이 낫겠다고 조롱했습니다. 건설 현장의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제가 한국어 교재를 꺼내서 보고 있으면 옆에서 일하던 바우르잔이라는 형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소용 없어질 것인데 왜 그런 고생을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익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단어들을 외우고 기초적인 문장 구조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박상훈 씨께서도 제 노력을 알아차리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가끔 현장에서 간단한 한국어 단어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 제가 발음을 틀리면 천천히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격려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일찍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2달째가 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암호처럼 보였던 한글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글자 자체는 소리내어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박상훈 씨께서 주신 안전수칙 수첩도 이제는 러시아어 번역을 보지 않고도 한국어 부분을 더듬더듬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걱정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한국어 공부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며 그 시간에 다른 기술을 배우거나 부업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돈벌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매달리는 제 모습이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는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박상훈 씨께서 가끔 들려주시는 한국의 이야기들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카자흐스탄보다도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뜻하지 않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알마티 시내의 한국의 대기업에서 새로운 가전제품 조립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 공장에서는 현지 직원들과 한국에서 파견될 기술진들 사이의 소통을 돕기 위해 통역, 보조 직원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박상훈 씨께서 그 소식을 들려주시면서 제게 지원해보라고 권하셨습니다. 비록 아직 한국어 실력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초적인 소통은 가능한 수준이고 무엇보다 열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면접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공장 건설 현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면접관은 한국에서 온 김대리라는 분과 현지 채용 담당자였습니다. 김대리님께서 간단한 한국어로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다행히 그동안 공부한 덕분에 어느 정도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김대리님께서 제게 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는지 물어보셨을 때였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박상훈 씨와의 만남,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대리님께서는 제 답변을 들으시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며칠 후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으로 제 한국어 공부를 인정해 주시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는 그동안 회의적이셨지만 실제로 일자리를 얻게 되자 대견해 하셨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새로운 각오로 공장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진들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들은 제가 배운 기초 한국어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기계 부품 이름, 작업 지시 사항, 품질 관리 용어들은 모두 제게는 생소한 단어들이었습니다. 첫 주 동안 저는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말한 내용을 현지 직원들에게 잘못 전달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작업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당황했던 순간은 품질 검수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제품의 결함을 지적하면서 수정 지시를 내렸는데 저는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현지 직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하루 종일의 작업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공장장인 이 과장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면담을 했습니다. 이 과장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은 제게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통역 업무에서의 실수가 계속 반복되면 생산성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장님께서는 저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국어 실력을 현저히 향상시키지 못하면 다른 업무로 전환하거나 아예 그만두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저의 노력과 열정은 인정해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업무 효율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해볼 것인가. 일주일이라는 최후 통첩을 받은 후 저는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한국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한국어 학습에 투자했습니다. 특히 공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술 용어들을 집중적으로 외웠습니다. 박상훈 씨께서도 제 상황을 알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퇴근 후에 따로 시간을 내서 공장 업무와 관련된 한국어 표현들을 가르쳐 주셨고 발음 교정도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도움 없이는 그 짧은 시간에 실력 향상을 이루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흘째 되던 일요일 새벽 갑작스럽게 아버지께서 쓰러지셨습니다. 평소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그날 새벽 화장실에 가시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비명소리에 잠이 깬 저는 급히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병원비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었고 재활, 치료비까지 생각하면 우리 가정의 경제 상황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일자리를 찾을 것인가. 아버지의 병원비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는 월급이 더 많은 건설, 현장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고민했습니다. 꿈을 포기하고 현실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제 자신이 한편으로는 이기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의식을 회복하신 후에도 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병실에서 제 손을 잡고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괜찮으니 제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런 말씀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박상훈 씨께서 병원으로 문병을 오셨습니다. 제가 아버지 간병으로 공장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알고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박상훈 씨께서는 아버지께 안부를 여쭈은 후 저를 병원 복도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때 박상훈 씨께서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현지 직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제가 관심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수 기간 동안의 체재비와 생활비는 물론 가족 지원금까지 지급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꿈 같았습니다. 박상훈 씨께서는 실력보다는 열정과 가능성을 보고 추천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병 간호를 누가 할 것인가, 그리고 정말로 제가 그런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박상훈 씨께서는 제게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하시면서 인생에서 이런 기회는 흔히 오지 않는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머니와 형, 그리고 의식이 또렷하신 아버지께서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가족 모두가 제가 연수 기회를 잡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런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어머니께서도 가족 일은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가족의 격려를 받아 한국 연수 기회를 잡기로 결심한 후 준비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상훈 씨의 추천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준비하는 동안 공장에서는 제 업무를 대신할 임시 통역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연수 출발을 불과 사흘 앞둔 어느 날 아침 공장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새벽 6시경 기계 정비 작업 중에 고압가스 누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생산 라인 일부가 손상되었고 가스 누출로 인해 작업자 몇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문제는 사고 원인 조사와 수습 과정에서 한국 본사의 안전관리팀과 현지 직원들 사이의 정확한 소통이 매우 중요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임시로 고용된 통역사는 일반적인 한국어는 가능했지만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 용어들은 제대로 번역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장님께서 급히 저를 찾으셨습니다. 연수 출발을 며칠 미뤄서라도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통역을 도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안전관리 전문가들과 현지 안전 담당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정확해야만 재발 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큰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한국어 실력으로 그런 중요한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한국어의 진가를 보여줄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고 조사 첫날 한국에서 온 안전관리 전문가 3분과 현지 기술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서 통역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그동안 박상훈 씨께 배운 기술, 용어들과 필사적으로 외웠던 전문 단어들이 하나둘씩 기억났습니다. 특히 가스 누출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가 제시한 기술적 해결 방안을 현지 직원들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어 공부가 단순히 개인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흘 동안 계속된 사고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과정에서 저의 통역 능력은 점점 향상되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도 제 실력을 인정해 주었고 현지 직원들도 정확한 정보 전달에 만족해했습니다. 마지막 날 한국에서 온 안전관리팀장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제 통역 덕분에 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연수에서도 이런 열정을 보여달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중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성장을 위한 일만이 아니라 두 나라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언어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와 기술을 공유하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사고 수습이 마무리된 후 드디어 한국으로 떠날 날이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휠체어에 앉으신 채로 저를 배웅해 주셨고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워서 돌아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박상훈 씨께서도 공항까지 나와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한국에서의 연수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을 카자흐스탄으로 가져와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도시 같았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서툴게 하자 천천히 다시 설명해주고 필요한 곳까지 직접 안내해주는 모습에서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수원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과 잘 정비된 시설들을 보면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와 함께 연수를 받게 된 사람들은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연수 첫 주는 주로 한국어 집중 교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독학으로 배웠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어의 높임말과 존댓말 체계를 제대로 배우면서 한국 사회의 예의와 질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본격적인 기술 교육과 한국 기업 문화 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품질 관리 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소통 방식은 어떤지 등을 배웠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전쟁 이후의 복구 과정과 경제 발전사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1950년대만 해도 우리 카자흐스탄보다도 가난했던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과정을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새마을 운동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는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의 근면 성실함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기적 같은 발전을 이루어낸 원동력이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연수 과정에서 여러 한국 기업들을 견학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의 공장과 연구소를 직접 둘러보면서 한국 기술력의 수준에 놀랐습니다. 특히 자동화 시스템과 품질 관리 체계는 정말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일하는 자세였습니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 끊임없이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팀워크를 중시하는 문화 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연수 중반쯤 6.25 전쟁 기념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전쟁의 참혹함과 그 이후의 복구 과정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폐허가 된 땅에서 다시 일어선 한국 사람들의 의지력과 끈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께 한국에서 본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니 아버지께서도 매우 관심 있게 들어주셨습니다. 특히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께서는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워서 돌아오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연수 마지막 주에는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나라에서 한국식 발전 모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기술 교육을 접목시키는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 기술을 익히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루어낸 발전의 정신과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카자흐스탄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수 마지막 날 수료식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수원장님께서 저를 포함한 몇 명의 연수생들을 따로 불러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급여와 복리후생 조건도 카자흐스탄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한국 회사의 정식 채용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기쁨과 동시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한국에서 받을 급여면 고향의 가족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고 아버지의 치료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정착하게 되면 고향의 가족들과 멀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품어왔던 카자흐스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던 꿈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한국에 남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리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좋은 급여, 선진 기술을 계속 배울 수 있는 환경 등 모든 조건이 완벽했습니다. 가족들도 분명 제 결정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박상훈 씨께서 한국에 출장을 오셨습니다. 제 소식을 들으시고 시간을 내어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서울 시내의 조용한 찻집에서 박상훈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그동안 품고 있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상훈 씨께서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후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이 배운 것을 고국으로 가져와 나누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는 자신이 배운 것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던 동기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나 경제적 이익 때문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진정성과 발전 의지에 감동받아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고향의 가족들과 긴 통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 고민을 이해해 주시면서도 무엇보다 제 마음이 편한 쪽으로 결정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자랑스럽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고향의 친구 누르볼라트와 통화를 했을 때였습니다. 예전에 제 한국어 공부를 비웃던 그 친구가 이제는 자신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연수를 받는 모습을 보고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에 남는 것이 더 유리할지 모르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서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누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수 원장님께 제 결정을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는 아쉬워하셨지만 곧 이해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자질이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과 카자흐스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박상훈 씨께서도 제 결정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진정한 발전은 개인의 성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장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날 공항에서 그동안 사귄 한국 친구들이 배웅 나와 주었습니다. 모두들 아쉬워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도 한국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전 공장에서 통역 업무를 재개하면서 한국 기술진들과 현지 직원들 사이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연수에서 배운 전문 지식 덕분에 이전보다 훨씬 정확하고 효율적인 통역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저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퇴근 후와 주말을 이용해서 동네 청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몇 명이 참여했지만 점차 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정식으로 한국어 교육원을 설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상훈 씨의 도움으로 한국 기업들의 후원도 받을 수 있었고 카자흐스탄 정부에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교육원 설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단순히 언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근면 성실한 직업 정신과 끊임없는 자기 개발 의지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교육 시스템과 기업 문화를 카자흐스탄 실정에 맞게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 졸업생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한국 기업의 현지 채용에 성공했고 몇 명은 한국 본사 연수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제가 걸었던 길을 더 많은 젊은이들이 따라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년이 지나자 교육원은 알마티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어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다른 도시에서도 분원 설립 요청이 들어왔고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단이 왔습니다. 무엇보다 보람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 한마디 못하던 아이들이 몇 년 후 한국 기업에서 당당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년째가 되던 해 박상훈 씨께서 한국 본사의 중앙아시아 총괄 임원으로 승진하셔서 카자흐스탄에 상주하게 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제가 운영하는 교육원과 정식 파트너십을 체결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현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여 교육원은 한국 카자흐스탄 기술교육센터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이제는 언어뿐만 아니라 기술교육, 기업 문화교육, 창업 지원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저희 교육센터를 거쳐간 졸업생들이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한국 관련 분야에서 일하며 두 나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한국에서 유학을 하거나 취업을 했고 또 일부는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기업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박상훈 씨와 함께 중앙아시아 전체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발전 경험과 기술을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젊은이들과 공유하여 이 지역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한 권의 작은 안전수칙 수첩이었습니다. 그 수첩에서 느꼈던 따뜻한 배려심이 저를 한국어 공부로 이끌었고 결국 지금의 삶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정신과 가치를 이해하고 나누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카자흐스탄 청년이 한국어를 배워 두 나라를 잇는 교육자가 된 감동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